즐거운 수학선양 장아찌입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 만점 도전 문제 공부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두 집합이 x는 1, 2, 3, y는 1, 2, 3, 4 이것에 대해서 x에서 y를 함수 f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함수 fx 쓰는 거네. 자, 뭐 가조건은 fx는 x가 아니다. f1은 1이 아니고 f2는 2가 아니고 f3은 3이 아니고 막 이런 말이니. 그 말 기억해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1, x2가 같지 않으면 정의의 원소가 둘이 같지 않으면 그것의 함수값도 같지 않다. 이것은 서로 다른 녀석에게 대응된다. 이런 뜻이라겠지. 예. 이제 서로 저기 다른 녀석이다 그 말이 1대1 함수라고 했어요. 어떤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함수의 개수를 세자 그 말이야. 자, 이렇게 쓰면 여기서 이제 대응 관계를 세는 건데 이런 것은 조건이 좀 맞추려면 조금 번거롭죠. 여기다 그림으로 다 그리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런 것은 수용도로 x의 원소가 1, 2, 3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어디로 대응될까를 써보면 되는 게 아니? 자, 가장 알기 쉽게 그냥 1번이 갈 수 있는 곳. 자, 1번이 1번한테는 못 가지. 왜냐면 가라는 조건 때문에 1번한테 못 가고 2, 3, 4를 갈 수 있으니까 1번이 갈 수 있는 곳 2번, 3번, 4번 이렇게 다 메모해보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다 해보면 돼요 그냥. 자, 1번이 2번을 갔어. 자, 여기가 이제 2번 간 경우, 요 경우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 2번은 어디로 갈 수 있나? 자, 2번은 1번이랑 3번이랑 4번 갈 수 있는 거지. 1번이나 3번이나 4번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조건이 바뀌어. 자, 그러면 2번이 또 1번을 갔어요. 그럼 이제 3번은 1, 2번을 못 가는 거지. 왜냐면 서로 함수값이 틀려야 되니까. 그래서 자, 원소가 다르면 함수값도 다르니까 얘는 1, 2번 빼고 갈 수 있어. 근데 3번은 또 못 가지. 자기 자신하고 같은 것도 안 되잖아. 가에 맞춰서. 이게 3번은 못 가고 1, 2번 못 가니까 4번만 갈 수 있는 거지. 3번이. 자, 이번에 2번이 3번 갔으면 갈 수 있는 것은 남은 게 뭐야? 1번하고 4번 남았지? 근데 1번, 4번은 3번이 아니니까 다 가도 되는 거지. 1번, 4번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고 해. 그 다음에 얘가 이제 2번 얘가 4번 갔을 때 그러면 3번은 누구를 갈 수 있느냐? 자, 남은 게 1번하고 3번 남았지. 1번, 3번인데 3번은 못 가지. 자기 자신한테 못 가니까 1번만 갈 수 있지. 여기는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있겠지. 그 다음에 3번. 여기 1번이 3으로 갔을 때 여기가 이렇게 3으로 갔을 때를 또 보면 되지. 자, 3으로 갔을 때는 2번은 어디 갈 수 있느냐? 자, 2번은 남은 거 1, 2, 4가 남았는데 자기 자신이 2는 못 가니까 1번하고 4번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자, 이 조건을 딱 맞춰주면 돼요. 자, 3번 못 가고 그러니까 2번 못 가니까 1, 4번만 갈 수 있어. 자, 그 중에 이제 2번이 1번을 갔을 때 3번은 어디를 갈 수 있느냐 그 말이야. 1번, 3번 빠졌으니까 2, 4번 남았잖아요. 자, 2, 4번 남았는데 2번, 4번은 다 3번이 아니니까 다 가도 되는 거지. 2번, 4번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얘가 이제 4번 갔어. 그러면 3, 4 갔으니까 1, 2가 남았어. 1, 2니까 3번은 그냥 1, 2 그대로 다 가도 되는 거지. 이렇게. 왜냐면 3번만 아니면 되니까 나머지 다 가도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이 4번 갔을 때도 4번 가면 1번이 이제 4번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만 이렇게 1번이 4번 갔을 때 자, 2번이 갈 수 있는 거지. 2번은 못 가니까 1번, 3번 갈 수 있는 거지. 1번하고 3번만 갈 수 있다고 말이야. 나눠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 갔으니 3번은 누구를 갈까? 자, 2번, 3번이 남았는데 3번은 못 가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는 2번만 갈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이제 3번 갔으면 1, 2번 남았는데 3하고 상관없으니까 1, 2번 다 갈 수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저것에 저 조건을 맞춰서 가는 것은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야. 자, 이런 것은 조건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맞춰가면서 이렇게 수용도를 살펴본대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세 가지, 11가지가 있겠네. 자, 저 조건에 맞춰서 가면 11가지 함수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다음에 두 번째,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에 이렇게 5개 영역에 색을 칠하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은데 인접한 영역은 다른 색으로 칠하는 모든 경우의 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조금 근데 그림이 조금 더 복잡한 그림이 됐어요. 어쨌든 간에 이 그림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여기 이제 5개의 색이죠. 5가지 색, 5가지 색으로 여기 칠하자. 자, 이런 건 뭡니까? 이제 A가 중심에 있잖아요.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이렇게.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좀 세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자, 색깔이 A, B, C, D 5가지 색이 딱 하고 여기에 이제 칠하는 모든 가지수인데 좀 복잡하지만 나눠서 세면 돼요. 근데 그 중에 여기에 A를 칠했을 때를 보는 거야. 여기에 A를 칠했을 때 항상 뭔가 좀 확정하면서 정해 가면서 보는 게 좋아요. 자, A라는 영역에는 5가지 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A를 칠하는 경우를 확정하는 거예요. A를 칠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5배 해주면 되는 거야. 이 경우에 대해서 5배 할 겁니다. 곱하기 5를 할 거예요. 이 경우에 대해서 5배 하면 되는 거야. 왜냐면 B, C, D도 가능하니까. 자, 뭐 이 경우만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여기 A는 A 요거 칠하는 경우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B에 칠하는 거. 자, 인접한 영역이니까 A는 못 칠하죠. A는 이런 데 다 못 칠하는 거지. 이제 유타니까. A는 못 칠하고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색깔이 B, C, D, E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이제 B, C, D, E 이렇게 있는 거지. B에 칠할 수 있는 게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거는 확정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B 칠할 때랑 C 칠할 때, D 칠할 때, E 칠할 때 가지수가 다 똑같을 거 아니야. 상태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를 칠하고 그 경우에 대해서 이게 4가지 종류니까 다시 4배하면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다시 곱하기 4 하면 된다. 여기는 B를 칠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 가지수만, 요 가지수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이 가지수만 세서 4배하고 그것을 다시 5배 하면 이 전체 가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 B를 칠했을 때 그때 상황만 이제 알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경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필요 없고 여기에 이제 B를 칠하는 경우 요거 확정해서 나머지만 칠하는 경우 그때만 세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B를 칠하자 그 말이에요. 이제 B는 확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C를 칠하는 거, C에 뭘 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각할 거야. 여기 나머지 녀석 중에 여기는 이렇다니까 B를 못 칠하잖아. 여기는 또 B를 칠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려를 해줘야지. 여기에 B를 칠할 수 있다는 거야. 어쨌든 간에 이걸 가지고 나눠보면 돼. 자, 그러면 A, B 칠했으니까 C에는 B랑 A는 못 칠하는 거지. 자, B, A 못 칠하니까 나머지 C, D, E 여기는 C, D를 칠할 수 있는 거지. 자, C에 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나눠보면 돼요. C, D, E C에 칠할 수 있는 것은 이거야. 여기 B를 칠했을 때. 자, 그럴 때 D에 칠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D. 자, 여기 C를 칠했다는 거, C를 칠한 경우에 그때 여기 D는 뭐야 이제 B도 칠할 수 있지 이제 여기 건넜으니까 B도 가능하고 C는 안 되고 A도 안 되고 이제 B 가능하고 여기 B 가능하고 그 다음에 D 가능하고 E 가능하지. 그때 D에 칠할 수 있는 이때 경우는 B랑 D랑 E가 가능한 거라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자, 그때 그 중에서 여기가 또 만약에 B인 경우라면 얘는 뭐냐? 이제 여기 C도 가능하지? 건넜으니까 C도 가능하고 여기가 B인 경우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씩 검토하면 B인 경우 여기는 C는 가능하고 C 그 다음에 또 뭐야? B는 안 되지 이제 C 가능하고 D 가능하고 E 가능하지 이제 C, D, E 그 말이지. 여기에 B가 칠해지면 여기는 C, D, E 그 말이야. C, D 그러니까 이때는 C, D, E 이렇게 있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D를 칠하면 D를 칠하면 이제 여기 나머지 건 A 안 되고 그 다음에 B는 안 칠했고 여기 B 못 칠하지 이제 D도 못 칠하지. 여기 이제 D를 칠한 경우니까 D를 칠하면 여기 D도 못 칠하고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는 게 여기 C는 가능하지. 건넜으니까 C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E 가능하지. 여기에는 C랑 E가 가능하다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나눠서 찾아가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E 여기가 이제 E일 때를 보는 거야. 또 E일 때는 여기에 가시 가능한 거야. 자, A, B, C는 안 되지. B도 안 되고 A도 안 되고. 여기는 C는 가능하지. 근데 여기가 E일 때는 C는 가능해. C, D 가능하지. E는 칠했으니까 C, D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C 가능하고 D 가능하고. 나머지 A, B는 이렇다니까 안 되지. C, D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C, D 그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즉 여기에 C라는 곳에 C를 칠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C라는 녀석을 칠하게 되면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D를 칠하면 뭘까 그 말이야. 아니 D를 칠했을 때는 C를 칠했을 때랑 뭐가 다를까 그 말이야. 자, 여기가 C일 경우나 D일 경우나 E일 경우는 상황이 똑같아요. A, B 입장에서 다 똑같은 거야. 자, 이거랑 다른 녀석이잖아요. C, D는. 그러면 여기가 C일 때, D일 때, E일 때 상황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요 상황들은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7가지 되네. 이 7가지가 여기도 7가지, 여기도 7가지. 이 상황이 똑같다는 거야. 왜냐면 A, B 입장에서 얘들은 다 서로 다른 녀석 아니야. 그러니까 A, B하고 연관이 똑같으니까 이거 7가지만 얘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 7, 7, 여기 지금 21가지죠. 예. 여기 B가 왔을 때 요 경우 수가 지금 21가지가 있는 거예요. 21가지인데 요만큼 곱해줘야 돼. 얘가 지금 20이야. 그러니까 21 곱하기 20, 420이 되겠죠. 전체는 420까지 칠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 말이야. 자, 이 문제는 그림을 좀 비교하면서 차례대로 수용도식으로 이렇게 찾아본다면 좀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에 일렬로 놓인 똑같은 의자 8개 중 3개를 선택하여 학생 3명이 앉을 때 학생들끼리 이웃하지 않게 앉는 모든 경우의 수를 8개의 의자가 있다. 이 8개가 있는데 학생 3명이 앉을 건데 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앉아라. 막 이런 거. 자, 이미 이제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본다면 이런 거라겠어요. 자, 8개 의자가 있긴 한데 학생이 3명이 앉으면 빈 의자가 5개 있는 거지. 빈 의자 5개를 이렇게 그리는 거라겠어요. 여기 빈 의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학생이 3의자에 지금 앉았어. 학생을 미리 앉힐 겁니다. 미리 A, B, C라고 앉힐 거예요. A, B, C 학생이 앉았어. 지금 이게 의자입니다. 앉았을 때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여기에 앉는다 그런 것이 이런 거라겠지. 자, 여기에 이런 빈 공간이 이런 공간 의자 사이사이와 바깥에 자 이런 데 중에서 3군데를 선택해서 요 3명을 배치한다 그랬어요. 이런 곳에 배치하라. 근데 이런 데 2명 배치하는 건 안 되지. 왜냐면 이웃하게 돼. 이거 만약 학생 2명 이렇게 가면 이웃하게 되잖아요. 2명 배치는 안 되는 거니까 여기는 한 명만 이렇게 하나. 이런 체크한 곳에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중에서 그 중에 학생들이 갈 곳 3군데를 선택한 거야. 만약에 그 중에 여기가 뭐 A가 왔다, 여기가 뭐 B가 왔다, C가 왔다 이렇게 본다면 요렇게 앉아있다 그 말하고 같은 거야. 의자 3개를 저기다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학생이 앉은 의자를 집어넣는다. 그렇지? 그러니까 6군데 중에서 3군데 선택해서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서로 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사이사이에 빈 의자가 있으니까. 이런 뜻이야. 그래서 6군데 중에서 3군데를 선택해서 자리 바꾸면 다른 경우니까 나열하기 그 말하고 같은 거라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 중에서 학생이 들어갈 곳 3군데를 선택해서 나열하기 그거랑 같은 거예요. 요것이 그 가지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여기 6부터 3개를 쓰는 거예요. 6, 5, 4. 6, 5, 30, 120 곱하기 120까지 방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과자 3개와 같은 종류의 비스켓 과자 2개를 A, B, C 3명에게 나누어 줄 때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눠주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자, 서로 다른 초콜릿 과자, 초콜릿이 서로 다른 게 A, B, C가 있다. 항상 뭐 문자든 숫자든 사용하세요. 초콜릿 A, B, C 다 서로 다르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비스켓 2개. 여기서는 서로 다른 종류인데 같은 종류, 같은 비스켓이라고 말했어요. 자, 같은 종류다 그 말이지.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같은 비스켓이 뭐 2개가 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거 이렇게 있다. 그래요. 그냥 2개가 있다. 같은 종류라서 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종류는 구분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2개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가지고 나눠주자. 3명에게. 그러면 3명을 또 3명이라고 딱 표시를 하면서 생각하세요. 3명이 있어. 여기 이제 줄 거야, 애들을. 근데 그러면 여기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제 그거 찾는 거지. 자, 근데 초콜릿이 지금 3개예요. 서로 다르게. 그러면 가장 먼저 초콜릿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요. 초콜릿을 3명에게 주는 방법. 그중에 이제 샘플 상황만 써보는 거예요. 자, 먼저 그냥 한 개씩 이렇게 차례대로 주는 방법이 한 개씩 주기. 이런 거 이렇게 주는 방법이 있고 한 개씩 주기. 자, 한 개씩 주기라는 것은 1, 1, 1 이렇게 표현합시다. 이렇게 주는 방법 봐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되죠? 한 녀석에게 두 개를 주고 A, B 이렇게 두 개를 주고 한 녀석은 C를 주고 한 녀석은 안 주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지. 이런 방법이란 거 뭐 두 개, 하나, 0개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한 녀석에게 세 개 몰아주자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몰아주고 나머지는 안 주자 이럴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이제 세 개, 0개, 0개 주는 거 이런 게 되겠지. 초콜릿을 주는 방법이 일단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콜릿 주는 방법이 이런 거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생각하면 좀 쉽지. 그죠? 자, 그러니까 요것의 가짓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말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준 경우를 생각해 봐요. 이렇게 주는 경우는 한 개씩 주는 경우야. 그럼 이건 몇 가지겠어요? 이거만 다 잘 바꿔놨다. 이게 초콜릿은 서로 다른 초콜릿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A를 받고 얘가 A를 받을 때 얘가 B를 받을 때 이것은 다른 경우지. 왜냐하면 초콜릿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다른 경우로 계산해야 되네. 그러니까 이 경우라는 거 뭐야? 자리 바꾸면 다 틀린 거니까 이거 3팩토리얼 나열하게 얘들 나열하면 6가지가 생기겠지. 6가지 3팩토리얼이 생겼다. 일단 이렇게 주는 방법은 6가지가 있는 거야. 맞죠? 이제 6가지가 있고 일단 이렇게 주는 방법은 또 이제 자, 이렇게 주는 방법은 한 녀석에게 두 개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한 녀석에게 두 개를 주는데 초콜릿이 서로 다르니까 그 두 개를 주더라도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또, 이 중에서 두 개 선택해서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이 세 개 중에 두 개 선택하기 만큼 두 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그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녀석을 두 개를 A를 주거나 B를 주거나 C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또 생각해 줘야 되겠지. 자, 근데 얘가 또 1로 올 수도 있고 이제 얘는 0이라고 표현합시다. 0개라고. 자, 그러면 그 두 개를 선택한 것 중에 A, B가 선택됐다고 해봐요. 그럼 그 A, B, 그 다음에 C, 0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들이 또 이제 자리 바뀌면 뭐 얘가 A, B고 얘가 C고 0개다 이러면 다른 경우지 이것도. 다르잖아요. 얘가 두 개, 얘가 C를 가져가고 얘가 0이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가져갔을 때 얘는 0개니까 이거 다른 거야. 만약에 여기가 0이고 뭐 여기가 A, B고 C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뭐야. 요것도 나열하는 만큼 다른 거잖아요. 이게 다 나열되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나열을 또 시켜야 되겠다는 거야. 이것은 두 개를 선택만 한 거고 두 개 선택하면 A, B, C, 0 이런 상태가 되는데 그 중 하나 A, B 상태. 이것도 나열하면 다 달라져. 그러니까 나열하다 3팩토리얼이지. 곱하기 또 3팩을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과자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주는 방법은 총 이만큼 있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주는 방법은 뭐야? 세 개를 그냥 한 녀석에게 줘버리는 거지. 이것은 그냥 이 녀석이 다 갖는 경우, 얘가 다 갖는 경우, 얘가 다 갖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는 거지. 이건 그냥 세 가지 그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각각을 초콜릿만 주는 경우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야. 그렇죠? 이 경우 중에 하나가 샘플이 이거야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줬을 때에 대해서 그 말이야. 이렇게 줬을 때 이제 비스킷을 두 개를 나눠주는 방법이야. 근데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근데 얘들 이미 하나씩은 받았죠. 그러니까 비스킷은 이제 아무렇게나 줘도 되는 거지. 최소한 하나씩은 받았으니까.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여기에 비스킷을 주는 방법이 몇 가지냐고 말이야. 자, 근데 비스킷이 두 개야.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서 여기 이렇게 하나씩 주거나 만약에 이게 다른 종류라면 만약에 뭐 1번 비스켓, 2번 비스켓 이랬다면 자리가 바뀌면 다른 거지. 근데 같은 거니까 자리 바꿔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비스켓이란 말이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돼? 이 녀석에게 두 개를 주는 방법. 비스켓 두 개를 주는 방법은 두 명에게 주는 방법이 있고 한 명에게 몰아주는 방법이 있겠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것은 여기 두 개 주고 여기 두 개 주거나 두 개 이렇게 주는 경우니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경우. 이제 두 명이 나눠가는 경우. 이렇게 두 명 주거나 A, C 주거나 B, C 주거나 그것도 세 가지지. 그러니까 또 세 가지가 더 있는 거야. 여기에 이제 비스켓을 주는 방법이 6가지가 있는 거지. 요 한 가지에 대해서 곱하기 6가지 방법이 있다 그 말이야. 비스켓 주는 방법이. 자, 그럼 여기에 비스켓 주는 방법은 또 뭘까? 여기는 뭐야 이제 하나도 못 받은 학생이 있잖아. 하나도 못 받은 학생이 있으면 최소한 못 받는 게 없어야 되니까 요거 무조건 비스켓 하나는 줘야 되지. 무조건 하나 줘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 줘야 돼요. 하나 줘서 받게 만들어야지. 자, 그러면 이제 비스켓이 하나 남은 거야. 하나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이제 비스켓 하나 남은 것은 셋 중에 아무나 줘도 되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세 가지인 거야. 알겠죠? 하나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고.
그리고 같은 비스켓이니까 뭐 서로 구분할 필요는 없고 비스켓은 얘는 하나를 가지면서 세 가지를 또 있는 거지. 비스켓 하나를 주고 하나 남은 것을 셋 중에 하나를 줘야 되니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3. 요거 한 가지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못 받은 학생이 2명이잖아요, 지금. 자, 못 받은 학생이 2명이고, 비스킷이 2개니까 그냥 하나씩 무조건 나눠줄 수밖에 없지.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없는 거야. 네, 이것은 더 가질 수가 없는 거지, 그냥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새로운 거 가질 수가 없다고 말이야. 그죠? 그냥 이건 무조건 하나씩 주는 거. 그러니까 요거 가질 수만큼 하는 거지. 네, 이것은 하나씩 주는 거 한 가지만 있으니까 곱하기 1 그 말이야. 요것이 그 가질 수인 거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얘는 3 빼기 6, 6, 6, 36까지. 이제 3에다가 3 빼기는 6이고 6, 3, 18. 18 곱하기 3에서 53입니다. 얘는 3이고요. 다 해서 이제 54, 36, 90에 93, 93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과자를 나눠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4번 5번에 ABC 세 동아리에 차례대로 각각 4명, 3명, 3명의 학생들이 속해 있다. 자, 세 동아리에 A, B, C 동아리에 4명, 3명, 3명의 학생이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이고 이 중 합창대회에 나갈 5명을 선발하는데 각 동아리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씩은 선발할 때 모든 경우 자, 동아리에서 최소 1명 이상씩 선발하자. 그랬을 때 그 5명을 뽑을 건데 선발하는데 모두 몇 가지가 있느냐. 한 명 이상씩은 선발하자. 자, 그러면 1명 이상씩이니까 최소한 1명은 2명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지. 그 2명 중에 샘플로 자, 여기가 2명이 가고 여기가 2명이 가고 1명이 가는 이렇게 해서 5명이 뽑히는 거예요. 물론 잘 바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 B, C 순서대로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명에 3명의 경우도 있는 거지. 모둠으로 생각하면 최소한 한 명이면 3명, 한 명이 2명 이렇게 또 다른 경우가 있나요? 또 다른 경우는 따로 없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것은 또 세 종류죠. 이렇게 3, 1, 샘플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2명, 1명 그 말이야. 이 한 명이 여기서 1명, 여기서 2명, 2명 이럴 수도 되는 거고 여기서 1명, 2명, 2명 이렇게 뽑아되는 거지. 순서 바꾸면 그 반에서 동아리에서 이렇게 이런 종류가 있는 거지. 3일도 마찬가지네. 얘가 3인데 뭐 여기가 3이고 1, 1인 경우 여기가 3이고 1, 1 이렇게 뽑는 경우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요것들이 전부인 거지. 상황만 딱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 경우라는 건 뭐야? 여기 4명 중에서 2명 뽑은 거니까 4명 중에서 2명 뽑기. 3명 중에서 2명 뽑기. 그 다음에 3명 중에서 1명 뽑기 이렇게. 그리고 이것은 연달아서 뽑는 거니까 여기 한 가지에 대해서 여기 뽑는 거 곱하기 이래야 되겠지. 요 녀석인 거예요. 자, 얘는 이제 똑같이 하면 얘는 뭐야? 4명 중에서 2명 뽑기고 곱하기 3명 중에서 1명 뽑기고 곱하기 여기 또 3명 중에서 2명 뽑기니까 그러면 되겠지. 자, 얘는 이제 4명 중에서 1명 뽑고 4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2명 또 그렇지 3명 중에서 2명 이런 거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지. 그냥 좀 개수가 많을 뿐이지 쉽다. 자, 똑같은 거야. 이것은 4명 중에서 3명 뽑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3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1명이 3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1명이. 자, 똑같습니다. 얘는 이제 4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3명, 3명 중에서 1명 말고 또 4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1명, 3명 중에서 3명. 이거 계산하는 거지. 이거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싹 더하면 돼요. 얘 숫자가 큰 숫자가 아니야. 얘는 6이야 6. 자, 얘는 4시 값은 기본 6입니다. 6. 얘는 3시는 3이고 얘도 3. 3, 3, 9. 9, 6, 54. 얘는 53입니다. 얘는 6, 3, 3 똑같지 얘들이. 9, 6, 54 똑같지. 얘도 3, 3 똑같습니다. 얘는 4고요. 이렇게 9, 4, 36. 얘는 이제 36이지. 조금 다르죠 개수가.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되고. 이것은 또 43은 또 3이다. 45하고 같으니까 4. 얘는 또 3, 3. 그러니까 9, 4, 36. 얘는 또 36이고. 또 얘는 또 4. 이건 또 33은 1입니다. 1. 3이 아니고 1이에요. 1이니까 놔두고 얘는 3. 3 곱하기 4. 12가 되겠고요. 얘는 이제 4, 3. 4, 3, 12. 여기 1이니까 놔두고 4, 3, 12에서 10입니다. 요거 다 계산하는 것이 저렇게 이제 선발하는 모든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뭐 이렇게 둘이 더하면 지금 90이고요. 이렇게 둘이 더해도 90이고 똑같으니까요. 이제 24고요. 그러면 90, 90, 24. 뭐 180, 204가 되겠네요.
204가지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음은 도형 요것의 그래프다. 요것의 그래프가 요거다 그 말이야. 이 도형과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을 A, B로 할 때, 자, 이 도형과 도형의 내부, 도형이라는 것은 이 선분 위를 말합니다. 이 선분 위에 그 도형이라는 것은 그 선분과 그 내부, 이 도형의 내부니까 안쪽 그 말이지. 자, 그 점을 A, B라고 해. 그 수많은 점이 있는 거지. 그것을 A, B라고 할 때 A, B가 모두 정수인 점이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보면, 자, 이제 저런 식 있잖아요. x 더하기 2y는 9. 자, 이런 것은 이제 마름모의 그래프라고 하는데, 마름모의 그래프. 자, 이런 것은 뭐냐면, x가 0이면 y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x가 0이면 y가 3이거나 그 말이야. 3. 마이너스 3 그 말이야. 이렇게. 반대로 y가 0이면 x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에요. 이런 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연결하면 이렇게 생긴 어떤 도형이 생기는데, 마름모가 생긴 겁니다. 이런 도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 위의 점과 이 내부에 있는 점 그 말이야. 여기에 정수인 점이 몇 개냐 그 말이야. A, B가 정수인 게 모두 몇 개냐. 그래서 그런 것은 이것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돼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x가 만약에 1일 때, 자, x가 1일 때가 아니라 정수니까, xy가 정수니까 여기다 넣으면 이제 이런 말이지. 좀 쉽게 말하면 a 더하기 2b 이런 거지. A, B가 점이니까 이 위의 점을 생각한다면, 자, 이 도형 위의 점을 생각한다면 이런 것을 만족하는 거지. 이런 걸 만족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B가, A가 정수인 걸 따지니까 B가 1인 경우를 해보세요. 1인 경우. 이러면 얘가 4잖아. 그러면 A 값은 뭐야? A 값은 여기 2니까 4가 돼야 되겠지? 얘가 2니까. 이것은 4,1 그 말이야. 4,1이라는 것은 여기가 이제 4가 있으면 그때 요 함수가 여기가 1이다. 그 소리야. 여기가 4,1. 알죠? 만약에 B가 2라면 4니까 2가 되겠지? 그러니까 B가 2라면 여기가 2가 된다. 그 소리야.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죠? 이런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여기가 1일 때, 3일 때는 일단 놔두고요. 요 선 위의 점들이, 요런 점들이 지금 정수점이다. 그 말이야.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이런 거. 그럼 반대쪽은 대칭이니까 똑같겠지. 이 아래쪽도 똑같이 이렇게 가면 똑같겠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 도형 위랑 내부의 점이 몇 개냐, 정수인 점이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 자, 이것은 좌우 대칭이잖아요. 좌우 대칭이니까, 자, 먼저 이런데 전부 다 정수점이 되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게 다 정수점이야. 자, 이쪽은 이제 이런 점들도 다 정수점인 거고요. 이런데 이렇게. 자, 이거 다 1, 2, 3, 4, 이거 1, 2, 3, 4, 5 다 정수점이지, 이런 거? 자, 그러면 여기에 점이 몇 개냐면, 점점 몇 개 안 되니까 찍어버리면 되겠지, 사실. 자, 여기도 점이지? 자, 이렇게 따지면 여기도 정수점, 여기도 정수점 아니야, 이렇게. 이런 게 지금 다 정수점이야.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 몇 개냐, 그거 세면 되는 거지, 그냥. 자, 그런데, 셀 때는 이렇게 세는 게 좋아요. 자, 먼저, 이렇게 X축, Y축에 있는 점은 별도로 놔두고, 여기에 있는, 여기도 지금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 1, 1,1도 정수점. 여기 또 여기 3, 3,1도 정수점이지. 이것들이 다 정수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이렇게 보면 요게 지금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요건 1,4분면에 있잖아요. 이것은 1,4분면. 그지? 이것은 축에 있는 거니까 잠깐 놔두고요. 1,4분면에 지금 6개가 보여요. 그러면 여기도 대칭이니까 다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4, 24, 24개가 먼저 있는 거야. 정수점. 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주면 되지. 나머지는 뭡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여기 원점을 잠깐 놔두고, 가운데니까. 원점은 잠깐 놔두고 보면 여기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자, 이쪽에 6개면 반대쪽도 똑같으니까 6개 있는 겁니다. 12개가 되는 거지. 이쪽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3개, 6개잖아요. 자, 그 6개에다가 가운데 하나니까 7개 붙이면 되지.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7. 자, 이거 다 더하면 저기에 있는 총 정수점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좀 구분을 나눠서 세버린다면 좀 간단하게 쓰는 거지. 그래서
요것이 정수점의 개수라고 해요. 그래서 뭐 30이니까 43이죠. 36, 17, 43일 43개가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좌표 평면에 제1사면에서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16개의 점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 점이죠. 16개 점인데 정수점입니다. x가 1, 2, 3, 4, y가 1, 2, 3, 4. 자, 이 중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이 중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그 d라고 할 때, 그 d가 루트 2보다 큰 경우는 몇 개냐? 이것은 좀 다른 종류로 막 써졌죠. 거리가 루트 2보다 큰 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는데, 이 16개 점 중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네, 그 중에서 거리가 루트 2보다 큰 것은 몇 개냐? 이렇게. 자, 그러면 그걸 뭘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말인데, 자, 우리가 정사각형의 좀 특징을 알려줬죠. 이게 지금 1이고 1이야. 1이고 1. 그러면 1,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이 대각선이 얘가 지금 루트인 거지, 이게? 아, 그러니까 이 점하고 이 점, 정사각형의 이 대각선의 길이가 지금 루트인 겁니다. 이 길이는 1인 것이고요, 지금. 아, 그러니까 요게 루트니까 요걸 기준으로 생각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그 경우가 모두 몇 가지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그런 건데,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있으니까 두 점을 연결했을 때 생각하냐? 아, 그러니까 일단 전체 경우. 자, 전체 경우라는 건 뭡니까? 전체 경우라는 것은 1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게 전체 점의 개수지. 전체 그 거리 잴 때 16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거. 그게 아무 점이나 2개 거리 잰 거지. 아무 점이나 2개 잰다고 말이 2개를 선택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16개 중에서 2개 선택을. 이게 전체 2점 선택한 가지수. 그 가지수 중에서 d가 그 거리가 두 점 사이 거리가 루트 2보다 큰 거. 근데 루트 2보다 큰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막 정사각형 붙어있는 이것도 루트 2보다 크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루트 2보다 크고 막 이것도 루트 2보다 크고 막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너무 많잖아. 그런 걸 세는 것이 아니라 좀 반대쪽으로 세야지. 자, 루트 2보다 크다. 이것의 반대는 뭐야? 루트 2와 같거나 작다. 루트 2와 같거나 작은 거 세는 거야. 그것을 빼버리면 되지. 반대 사건이니까. 이게 루트 2보다 같거나 작다는 것은 t가 루트 2이거나 t가 1이거나 그 말이야. 자, 여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1 아니면 루트 2. 루트 2와 같거나 작은 것은 거리가 1인 거 아니면 거리가 루트 2인 거잖아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합해서 그냥 빼줘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몇 가냐 그 말이야. 자, t가 1인 경우가 몇 개냐 그 말이야. t가 1인 경우라는 거 뭡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이잖아요. 그 개수만 세면 되니까 결국 뭐야? 여기 같으면 이것이 다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인 것들 아니에요? 예,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야? 여기에 지금 요 변 하나하나가 다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인 것이지. 그것의 개수를 세면 되지. 그러니까 뭐야? 요것의 개수라는 것은 세로방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씩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2개 있는 거지. 이쪽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셋 12개. 12개 이렇게. 그 다음에 세로방 12개. 거리가 1인데 지금 12개씩 두 번 24개가 있지. 그래서 거리가 1인 게 24개가 있다 이 말이야. 두 점을 선택했을 때. 자, 그 다음에 거리가 루트 2인 거. 거리가 루트 2인 것은 뭡니까? 여기서 요런 게 거리가 루트 2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루트 2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것도 세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이게 다 뭐야? 거리가 루트 2인 것들 아니야? 쟤들 개수 세면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둘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게 뭐야? 지금 다 거리가 루트 2인 것들 아니야? 그러니까 저 개수지. 여기 지금 둘, 6개잖아, 지금. 6개 그 말이야. 그러니까 16개 이제 세 번이니까. 그것들만 거리가 정확히 루트 2들이야. 그죠? 네. 18개가 있구나. 합쳐서 지금 42개죠. 네. 자, 요거 계산하면 16 곱하기 15 나누기 2 팩토리얼. 약분 하면 8이고요. 8 곱하기 15, 120이네요. 자, 120까지 해서 요거 42가지를 빼버려야 해. 78가지쯤 되겠네요. 자, 78개가 그렇게 까고만. 그 다음에 버스
버스에 승객 5명이 타고 있다. 이 버스가 A, B, C 세 정류장에 차례대로 정차한다. 승객 5명이 세 정류장 중 2개의 정류장에서 모두 내리는 경우. 자, 모두 내린다. 자, A, B, C 정류장에 버스가 이렇게 차례대로 가다 내린다 그 말이야. 근데 5명이 타고 있는데 두 정류장에서 모두 내리는 방법 그 말이야. 5명이 모두 내린다.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떻게 내리는 종류가 있냐? 그 종류를 생각해봐야지. 일단은 내리는 방법이 내릴 때 두 정류장에서 내리니까 가장 먼저 1명, 4명이 내리는 경우가 있겠지. 두 정류장에서 1명, 4명이 내리거나 2명, 3명이 내리거나 그런 거지. 이렇게 해서 내리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 되겠지. 다른 종류, 자 1명, 4명, 2명, 3명, 3명, 2명은 잘 바꾸면 똑같습니다. 일단은 조 나누는 거예요. 내릴 사람 숫자 나누는 거 말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5명 이런 건 안 되지. 5명, 0명은 안 되겠지. 그래서 내리는 방법에 이렇게 두 종류가 있겠구나 그 말이야. 그러면 1명, 2명, 아니 1명, 4명으로 먼저 조를 나누는 거. 두 정류장에 내릴 사람 숫자인데 그럼 뭐야? 5명 중에서 1명 꼭 4명 중에서 4명 꼭 이게 이제 뽑는 거죠. 그렇게 1명, 4명으로 지금 나눈 거야 지금. 나눈 가지수가 이만큼 있는 거야. 자, 그 가지수에서 이제 1명이다 그러면 얘가 A고 얘가 B, C, D 4명 그 말이야. 이제 이 4명은 같은 곳에 내리고 이 1명은 따로 내리고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내리는 방법이야. 그러면 내리는 방법 뭐냐? 이것은 이제 1명, 4명으로 나누는 가지수고 실제 내리는 가지수는 3개의 정류장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3개의 정류장 중에서 얘가 이제 A조라고 합시다. 얘는 B조. 요 4명은 B조. 얘는 A조. A조, B조인데 그냥 이제 이 중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릴 곳 2군데를 선택해서 나열하면 되지. 즉 여기에 이제 여기 대문자 똑같으니까 좀 다른 걸로 스몰 a라고 합시다. A조가 있어. A조, B조. A, B조가 이렇게 내리거나 또 여기서 A조가 내리고 여기서 B조가 내리거나 여기서 B조가 내리고 여기 A조가 내리거나 이게 다 다른 거지. 이게 2군데 선택해서 어디인가 이렇게 위치가 다르면 다른 거야. A, B, B, A 다른 거지 또 정류장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3군데 중에서 2군데를 선택을 해서 자리 막 바꾸면 되는 거지. 내릴 자리 그 순서를. 그러니까 3군데 중에서 2군데 선택해서 나열하자 그 말이야. 이 모둠을 3군데 중에서 2군데 선택해서 나열하면 거기서 내리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말이 요 나눈 거 한 가지에 대해서 3군데 중에서 2군데 선택해서 나열하는 만큼 있다 그 말이야. 내린다는 게 나열까지 해야 돼. 자, 이런 것이 있다.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2명, 3명이니까 5명 중에 2명 뽑기, 3명 중에서 3명 뽑기. 여기서 또 나누는 건 똑같은 상황이고 이 두 모둠을 또 어떻게 해? 또 2개 정류장 선택해서 또 내리게 만들면 되는 거지. 3개의 정류장 중에서 2군데를 일단 내릴 곳을 선택한다.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A, B, B, A 조 이렇게 자리 바꾸면 다른 거니까 선택해서 나열하기 그 말이야. 역시 마찬가지로 얘랑 똑같습니다. 이거 그 말이야. 이런 것이 내리는 가지수다 그 말이야. 얘는 이제 4시사는 1이니까 5시원은 5, 3P는 3 곱하기 2가서 6, 5, 6, 30까지입니다. 자, 얘는 5, 2는 10이야. 5개 2개 선택하기 10, 여기까지. 33은 1이고, 10. 얘는 또 6이니까 10 곱하기 6, 60이 되겠네요. 같아서 이제 모두 90까지가 있다.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90까지 경우가 있다. 자, 5400의 짝수인 약수는 몇 개냐? 짝수인 약수를 물었어요.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 이야기는 이유 불문하고 소인수분을 하는 거지. 자, 여기서는 6, 9, 14, 6 곱하기 9 곱하기 54대 지금 거기다 100이야. 100은 또 10 곱하기 10이지. 딱 쪼개버리면 돼 바로. 자, 그럼 얘는 이제 2, 3, 얘는 3, 3, 2, 5, 2, 5야. 소인수분을 정리하면 저 녀석은 뭐야? 2가 하나, 둘, 세 개, 2가 세 개, 3이 하나, 둘, 셋, 3이 세 개, 5가 두 개, 그 말이죠.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알지? 지수에다가 일씩 더해서 다 곱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하는 게 뭐야? 짝수인 약수가 몇 개냐 그랬어. 짝수인 약수. 자, 짝수인 약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으면 물론 이제 이거 다르게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전체 약수의 개수에서 홀수인 개수만 빼버리면 되는 거지. 홀수 개수.
전체 약수 개수에서 홀수인 개수를 빼버리면 되지. 홀수인 약수. 그 말은 전체 약수라는 건 뭐야? 지수에다 1 붙으니까 4. 1 붙여서 4. 1 붙여서 3. 곱해서 4, 4, 16, 48이지. 전체 개수가 48개야 돼. 자, 48개인데 그 중에서 홀수인 개수만 빼버리면 되지. 그럼 홀수인 개수라는 건 뭐냐면 홀수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자, 3의 3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자, 이것으로 만드는 모든 약수는 다 홀수인 거야. 홀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이것들을 만든다고 말이 3의 3제곱 그 말은 3의 0제곱, 3의 1제곱, 3의 2제곱, 3의 3제곱 그 다음에 5의 0제곱, 5의 1제곱, 5의 2제곱 이것들을 만든다고 말이 이렇게 방법. 이것들 다 이제 뭐야? 홀수로만 만들어진 약수인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요거 약수의 개수, 이걸로 만드는 약수의 개수랑 같습니다. 얘가 4, 3, 12. 0제곱은 1인 거 알죠? 1, 4는 막 그 말이죠. 4개, 3개, 12개 그 말인데 그게 요거 내일부터해서 4개, 요거 내일부터해서 3개, 부터해서 12개. 그 12개가 바로 홀수로만 이루어진 약수예요. 그래서 그 12개를 빼주면 된다고 합니다. 30몇 개가 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까지 살짝 응용된 가지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점 도전까지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 안 하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